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각 단락에 화제문을 뽑는 거예요. 근데 이 글에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렇게 화제문을 보면서 글 작성을 이제 비판적으로 보라는 거죠. 근데 첫 번째로 뭐 자기소개서예요, 자기소개서. 왜? 비판을 하려면 비판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제대로 소개했는가? 소개하는 특성이 제대로 되었는가? 자기를 소개를 하면 읽는 사람이 이 무용치료사라는 직업인을 뽑겠죠? 네. 이 뽑는 사람이 그러니까 읽는 청자가 고정되어 있는 거죠? 네네. 이 청자가 듣는 사람이 기준에서 이 사람을 뽑고 싶은가라는 거겠죠? 네네. 그런데 어쨌든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몸짓, 마음의 몸짓. 그러니까 몸짓은 다 똑같은데 몸, 마음, 정신이니까 이 사람을 이 제목만 봤을 때 몸에 대해서 쓸 것이다. 그 다음 단계 마음에 대해서 쓸 것이다. 그 다음 단계 정신에 대해서 쓸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자, 이렇게 동그라미만 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세 가지가 분류가 되니까 구분되니까 이 분류의 기준으로 이렇게 체크법을 다르게 할 수도 있어야죠. 그 종류에 따라 다르게 해야 되는데 몸의 몸짓은 어떻다 하는 이 몸, 마음, 몸짓 이렇게 여기 몸짓 이렇게 몸 이렇게 썼죠. 네네. 이게 몸에다 쓰는 게 아니라 몸짓에다 쓰는 게 아니라 몸에서는 몸의 몸짓을 표현하는 것에다가 서술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야죠. 네. 마음의 몸짓을 표현하는 것에다가 세모를 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체언이 이렇게 나오면 이 체언에 대한 판단인 용언이 나오면 이 용언에다가 아니면 이 판단에다가 동그라미 세모를 쳐주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몸의 몸짓이 잘 된 거는 동그라미, 안 된 거는 반달. 자, 마음의 몸짓이 잘 된 거는 세모, 안 된 거는 역삼각형. 네. 자, 정신의 몸짓이 잘 된 거는 네모, 안 된 거는 어떻게 할까요? 그 박스 빙고. 그냥 빈 박스로 담아만 놓고 완전히 안 되는 이렇게 구분해서 해주면 분류하면서 읽을 수 있겠다라는 네. 제목이나 글의 갈래 뭐라고요? 제목이라 그래가지고. 분류 체크할 때 글의 갈래나 제목이나 글의 유형에 따라서 체크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찬반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분류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쳤을 때 이 내용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체크할 것이냐 박스를 칠 것이냐 아니면 사람별로 할 것이냐 이런 것처럼 글에 따라서 체크법을 어떻게 변형해서 그거 체크된 것만 보면 전체적인 줄거리를 알 수 있게 하느냐라는 걸 연구하는 걸 추가로 더 해야 된다는 거죠. 됐나요? 네. 자, 그러니까 요거는 뭐라고 보아야 된다고요? 비판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게 1번이죠. 이 비판적으로 읽을 때 기준은 뭐라고요? 이렇게 청자인 이 사람을 뽑는 사람이 기준이라는 거죠. 네네. 이제 세 번째는 뭐라고요? 이 제목을 보고 어떻게 글의 갈래에 따라 제목에 따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고 네 번째는 뭐라고요? 이렇게 체언이 아니라 용언에다가 다른 거 구분할 수 있는 걸 표시를 해주면 동그라미 치는 뭐예요? 몸이다. 몸의 바른 사용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전부 다 몸짓이니까 당연히 무용이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화제문이 뭐예요? 하고 질문하는 의도는 뭐냐? 중요한 걸 뽑으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왜 물어보냐? 중요하지 않은 걸 삭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걸 삭제하는 게 기본이고 그 삭제한 바탕 위에 내용의 줄거리들을 이렇게 체크법에 따라 체크하다가 중요한 걸 뽑는 거죠. 그러니까 5번인 중요한 걸 삭제하는 걸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것이 잘못됐죠. 왜? 첫 단락인데 그것이란 지시어가 나오니까 잘못됐습니다. 그럼 잘못된 거. 왜? 글 자체에서 잘못했습니다. 무용이라 불리든 그것이 안 나오니까 잘못 썼다는 거예요. 네. 무용이라 불리든 춤이라 불리든 그럼 무용과 춤이라는 거죠. 네. 그게 뭐라고요? 몸짓. 그럼 몸짓을 해당하는 단어는 무용춤. 여기다 잘못했네요. 잘 연결해줘야지. 자, 뭐라고요? 몸짓이 무용. 또 하나는 뭐라고요? 춤. 그러면 불리든 없어도 되죠. 무용은 춤이에요. 네. 나는 자기소개서 하면 나는 이렇게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쓸 수도 있어요.
쓸 수도 있는데 안 써도 상관없어. 왜? 내 소개니까 내 의견만 나오니까 나는 안 써도. 이렇게 쓰는 경우에 꼭 필요한 경우만 쓰는 거예요. 주어로. 이해됐나요? 네. 나의 몸으로 세계를 느끼고 그러면 몸의 언어이네요. 마음의 몸짓도 아니고 정신도 아니고 없죠. 그럼 세계를 느낀다. 그죠? 그러면 느끼고 하면 되죠. 네. 되죠? 뭘 느끼냐? 세계를 느낀다. 나의 몸으로 내면을 표현하고 그러면 뭐예요? 나의 몸은 중복이니까 세계를 느끼고 이것도 중복인데 나의 몸으로 중복할 필요가 있나 없나도 검토를 해봐야죠. 근데 지워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용, 춤, 느끼고 내면 표현한다. 몸짓에 20대 초반을 보냈다. 그럼 20대 초반. 이거 끝났죠? 네. 그러면 이 몸짓도 이게 동그라미가 뭐가 있어요? 몸짓, 몸. 이건 몸짓인데 20대 초반이에요. 그리고 지우고 이게 접속사 안 써도 돼요. 어떨 때는 이게 꼭 필요할 때만 써야 돼요. 이것도 이 중복도 꼭 필요할 때만 하고 이것도 뭐라고요? 꼭 필요할 때만 하고 접속사를 쓸 때는 쓰는 이유가 명확해야 돼요. 그 몸짓만의 공허함 그럼 몸짓이 뭐라고요? 공허하다 그럼 반달이네요. 근데 극복했다 그럼 동그라미네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럼 뭐라고요? 이거는 가능성 발견이 동그라미네요. 몸부림치다. 그럼 반달이네요. 마음과 정신을 발견하고, 근데 몸부림치며 마음과 정신을 발견하고 온전한 자아를 회복했대. 근데 두 문장으로 나눠야죠. 네. 그 몸짓의 공허함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해 몸부림쳤다. 그리고 마음과 정신을 발견하고 자아를 회복했다. 이게 시간순으로. 이거 하면서 이거 한 게 아니라 시간순으로 다르죠. 네.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러니까 두 문장으로 나눴어야 되는데 못 나눴죠. 네. 마음과 정신을 발견하고 동그라미 자아를 회복하고 동그라미 20대 중반기를 보냈다. 그러면 초반기는 그냥 느끼고 표현만 했어요. 네. 그래서 뭐라고요? 초반기는 느끼고 이거 뽑을 수 있죠? 네. 그리고 내면을 표현했다. 세상을 느끼고 그러니까 세상과 내면의 대비는 잘 시켰어요. 세상을 느끼고 내면을 표현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몸부림치다. 하나. 그죠? 몸부림치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발견했고 회복했어요. 그러면 두 개로 나눠져야죠. 몸부림친 기간하고 가능성을 발견하고 몸부림친 기간하고 뭐를 나눠야 돼요? 마음과 정신을 발견하고 가능성이 아니라 이거 발견했죠. 이제 공허함도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다가 하나죠. 네. 그러니까 가능성을 발견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다가 하나고 극복하고 가능성을 또 뭐라고요? 발견하고 회복했다가 두 개죠. 그러니까 두 개를 연결하지 말고 이걸 끊었어야죠. 맞아요? 네. 네, 이제 남은 삶은 모두 그럼 20대 중반 넘었고 그러면 20대 이거는 초 20대 이건 중 근데 너무했죠? 20대 초 20대 중인데 바로 남은 셈이요. 이제 남을 삶이요. 모두요. 이게 뭐라고요? 20대 초 20대 중 남은 삶 전부 다 이게 범위가 너무 차이가 나죠. 20대 초 초반을 보냈다. 그럼 초반 그 다음에 중반 근데 남은 삶 다 너무 급격하게 확 시기를 그러니까 시간 조절을 너무 제대로 못한 거죠. 급격하게 갔죠. 이제 삶을 모두 나와 남을 뛰어넘으며 그럼 뛰어넘다. 우리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헌신한다. 소망하며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이거를 하고 먼저 쓰고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뛰어넘고 헌신을 했는데 바로 되돌아봐요. 그럼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먼저 썼어야죠. 이 앞에다가 그 다음에 미래를 꿈꾸잔다. 그러니까 요게 앞으로 갔었어야죠. 자, 이런 걸 발견해낼 수 있느냐 이게 쉽지 않다는 거다 얘들이.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인트로로 쓴 거죠. 인트로로. 그러면 이거는 20대 초반은 몸의 언어겠죠. 이 두 개는 뭐겠어요? 이거는 발견했으니까
네. 마음의 언어겠죠. 네, 그쵸. 그 다음에는 요 20단 후반에는 정신의 언어가 되겠죠. 네, 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몸의 언어는 해결했다고 쳐요. 네. 근데 마음의 언어, 마음은 됐어요. 어느 정도. 근데 발견한 계기가 없네. 동기도 없고. 그리고 이 몸의 언어의 문제점도 안 썼네. 몸의 언어의 문제점을 쓴 다음에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됐다는 계기를 써줘야 되는데 문제점이 없어요. 그럼 단단하게 공허함 이렇게 써놓고 새로운 가능성? 그럼 이전에는 무슨 불가능성이 있는지를 써줘야 되는데 그런 다음에 이걸 뭘 썼어요? 마음의 언어를 써서 발견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정신을 올라가는 이 마음 말고 정신이 필요한 이유도 안 썼네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도 실제적으로는 문제투성이라는 거네요. 자소서인데. 잘 쓴 것 같았죠? 읽어보니까. 따지고 보면 못 쓴 게 많네요. 자, 다음.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이 첫 단락인지 알겠죠? 첫 단락을 알겠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몸집의 언어. 첫 번째 단계를 얘기하는 거네요. 네. 몸집, 몸. 자, 이 몸집의 언어도 가능성이 있고, 나쁘진 않네요. 가능성이 있는데, 뭐, 동그라미 세모로 해도 돼요. 뭐, 이것처럼. 가능성은 이만큼 있지만, 이걸 장점이지만, 한계도 있다.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요거만 할 때. 그죠? 네. 자, 한국무용을 전공한 나는, 무대에서 몸짓을 통해 나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고, 그럼 가능성 보았다. 근데, 무대에서,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근데 역설적이다 이렇게. 마지막에는 한계를 보았다. 가능성보다 한계 본 거 맞네요. 그렇죠. 가능성은 동그라미고 한계는 세모. 뭐 역삼각형 해도 되지만.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았다는 거네요. 가능성의 끝에. 자, 호탕한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 성격을 지녔던 나는. 근데 여기에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요? 한국무용을 전공한 나는 이렇게 써요. 네. 나는 한국무용을 전공했다. 그럼 이게 꼭 필요한데 이걸 수식이 너무 너절해요. 너무 길어. 호탕한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 활당한 성격을 짓던 나는 이렇게. 그러면 나는 호탕한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 활달하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건데. 그죠? 네. 근데 활달한 성품을 닮아서 표현하는 것을 좋아했다 이렇게 썼어요. 초등 시절에는 밴드부 활동을 하고 중학교 시절에는 초등에서는 뭐라고요? 밴드부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활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중학교에서는 클럽 봉사, 고등학교 때는 무용, 춤꾼 끊임없이 표현했다. 자, 표현하는 걸 좋아했다, 끊임없이 표현했다. 이것도 중복인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무엇을 표현했다 이렇게 또 심화시키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대학에 진학해 한국무역을 전공하여 국내에서 다양한 공연을 하면서 대학에서 전공하여 또 나왔죠. 네. 전공한 나는 아까 나왔는데 이거 반복이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는 지워줘야죠. 네. 지워줘야 되는데 국내에서 다양한 공연을 하며 공연을 했다. 무대에서 공연을 했다. 어디 있어? 무대에서 몸짓을 통해 공연했다. 또 벌써 이것도 두 개네, 그죠? 네. 나는 나의 몸짓을 통해 어떤 언어보다 빨리 나를 표현했다. 나는 몸짓을 통해 어떤 언어보다 빨리 나를 표현했다. 무대에서 내 몸짓은 나의 자유롭게 했고 행복하게 했다. 했고 나를 중복이죠. 네, 나를 이것도 중복이니까 이거 없애야죠. 아니 이렇게 보면 이거 없앨 게 너무 많네. 나는 나이 이것도 이상하죠. 네. 나이 안 써도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좋은 글이 아니라 자소서 틀린 거 고쳐주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한테 고치는 연습 시키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누군가 만들어서 이게 쭉 돼서 이거 끝까지 찍으면 저작권 위반인 것 같아서 그만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누군가에게 수업을 해나가는 방식인데 그 수업하는 거 뭐 화제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이게 잘된 문장이 아니라 잘못된 문장을 자꾸 이렇게 정리를 해서 찾아줘야 되는데 이게 수업용인 것 같아서 녹화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